자, 다음 개념 이제 가볼 텐데, 자, 개념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고요. 자, 개념 3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고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붙어 있죠. 자, 이 개념 2하고 개념 3을 선생님이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비교해 가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현장에서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념 2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해놓고 내용을 일단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죠? 자, 개념 3 볼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아이고 어렵다, 그죠?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한대요. 자, 여기선 더했고 여기서는 곱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내용 보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설명은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항상 드는 예예요. 경우의 수를 설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식집에 갔어요. 분식집. 메뉴판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분식집 가면 자주 먹는 게 이제 김밥하고 라면이 있겠죠. 그죠? 자, 김밥 메뉴를 한번 살펴보고요. 김밥이 예를 들어서 야채김밥, 소고기 김밥, 참치김밥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라면이 해장라면. 예, 여러분들은 얼큰한 해장라면 잘 드시나요? 자, 해장라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즈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면 중에. 그죠? 뭐, 해물라면. 예, 해물라면이 있고.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뭐, 김치라면. 예, 김치를 풀어서 시원하게 만든 라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의 가격이 대충 2, 3천 원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용돈을 좀 주셨어요. 용돈을 3,000원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다 2,000원대라고 한번 해볼게요. 2,000원대. 자, 그럼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이제 분식집에 가겠죠. 친구들하고. 오늘 엄마가 3,000원 줬으니까 나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하고 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분식집에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죠?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라면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맞죠? 왜냐면 이게 다 2,000원대야. 근데 나는 3,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개 시켜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김밥 중에 하나를 먹거나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을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테이블 위에 나중에 김밥이 있거나 또는 라면이 있어요. 이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둘 사이가 사건이 또는 이라는 말이 어울릴 때,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또는 이라는 말이 어울릴 때 선생님이 잡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긴 말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사건 A와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둘 사이의 관계가 이어질 때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가 포인트예요. 또는은 더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과정에선. 자, 그렇기 때문에 김밥이 3가지가 있고 라면이 4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골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하나를 먹을 거니까 경우의 수가 7일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 3가지하고 4가지, 3하고 4를 더해서 7가지. 됐나요? 나는 김밥 중에 하나를 먹거나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을 거야. 이렇게 또는일 때에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 3과 4를 더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침에 6,000원 주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김밥은 라면 국물을 찍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식집에 간 거죠. 오늘 기분 좋아. 엄마가 아침에 용돈 많이 줬어! 하고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고르죠? 김밥 중에 하나를 골라요. 아주머니, 여기 야채김밥 주세요. 그리고요, 라면은 치즈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라면 중에 하나를 골라요. 맞나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 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가 시간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라면과 김밥을 갖다가 동시에 한 번에 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의 동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사실 조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문하고 나서 나중에 음식이 나왔을 때 내 테이블 위에는 라면과 김밥이 함께 동시에 있죠. 맞나요? 그 동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현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라면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겁니다. 또는일 때는 더하고 그리고일 때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쉬워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죠. 실제로 경우의 수는 내 야채김밥 먹고 해장라면 먹을 수 있고 야채김밥에 치즈라면, 야채김밥에 해물라면, 야채김밥에 김치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아니야. 소고기 김밥 먹을래. 그리고 해장라면 먹을래. 소고기에 치즈라면, 소고기에 해물라면, 소고기에 김치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현재까지 몇 개예요? 주황색 4개, 하얀색 4개. 총 8가지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아니야 나는 참치 좋아해. 참치김밥에 해장라면, 치즈라면, 해물라면, 김치라면. 총 몇 가지예요? 12가지입니다. 이 12라는 가지수는 어떻게 나오냐? 경우의 수는 김밥 3가지와 라면 4가지를 곱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긴 페이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또는 이라는 말이 어울릴 때에는 어떻게 한다? 경우의 수를 더한다.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고 그리고 라는 말이 어울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셔츠가 3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트가 5종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셔츠를 입고 가거나 아니면 니트를 입고 갈래. 뭔가 부드러워 보이게 니트를 입을래. 아니야, 나 오늘은 딱 셔츠를 입을래. 셔츠 또는 니트를 고르는 가지수는 또는이니까 8개 중에 하나를 입으면 돼요. 3과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 생각해 볼게요. 셔츠가 3종류가 있고 바지가 5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선생님이 셔츠만 입고 출근할 수 없어요. 바지 입어야 되겠죠. 곰돌이 푸가 아니니까. 또는 바지만 입고 위를 안 입을 수는 없죠. 그냥 길에서는 그죠. 바닷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셔츠 하나 고를 거고 그리고 바지 하나 고를 겁니다. 맞죠? 이때에는 둘의 경우의 수를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셔츠 하나를 입고 그리고 바지 하나를 고를 거니까 3, 5, 15. 이때에는 셔츠를 입거나 니트를 입으니까 더해서 8가지. 또는일 때는 더하고 그리고일 때는 곱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